그러면은 스스로의 사명감이나 그 언론의 윤리에 따라서 공영방송답게 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현대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무슨 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질과 윤리, 규범, 언론인으로서의 규범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MBC 노조가 얘기한 걸 보세요. 이분들의 그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MBC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행기에 안 태워주고 이런 거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생님들, 그 이번 주에 MBC 비행기 안 태워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행기 안 태워준 거. 저는 이번 주에 그 MBC 뉴스에 우리 시원하신 분도 계시겠죠. 시원하신 분도 계신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많은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딱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눈에 저것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마음이 떠나는 사람이 더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MBC를 독립투사로 만들어줬다. 저런 형편없는 일을 하는 언론사를 독립투사로 만들어줬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언론의 반응도 말씀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도 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MBC 노조, 3노조. 그러니까 MBC에 이제 민노총 노조도 있고, 그런데 3노조는 민노총에 들어가 있지 않은 노조입니다. MBC 노조가 이번에 성명을 발표했어요. 언론 노조가 지금 대통령실을 막 욕하고 나서니까 지금 MBC 노조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언론의 자세부터 회복하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MBC 보도는 권력 비판이 아니라 왜곡과 선동이다. 진짜 권력을 비판해야 할 땐 침묵했다. 손혜원 이 사건 때 미적거렸고, 조국 때 침묵했고, 울산시장 선거 때 은폐했고, 그 다음에 똑같이 비례대표 정당인데 민주당은 의병정당이라 그러고 야당에는 위성정당이라고 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축소했고, 대장동 비리 의혹은 외면하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유동기로 꼬리를 자르는 보도를 했고, 지난번 순방 때 MBC 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퍼커라는 아주 심한 욕을 했다고 백악관과 국무성에 알렸다. 지난 3월 대선 때는 뉴스데스크에서 이 간판 뉴스 프로죠. 선거운동 100일 동안 단 하루도 예외 없이 편파 보도를 했고, PD수첩은 윤석열 후보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틀었다. 이게 언론이냐? 특정 기관의 선거용 하부 조직이지. 라고 MBC 노조가 발표를 했습니다. 성명에.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언론 노조가 대통령실을 욕하면서 진영을 뛰어넘자고 하는데, 그럼 너네 언론 노조는 지난 2017년에 MBC가 민노총에 속하지 않은 기자 88명이 기자 업무에서 배제됐을 때 너네 한마디라도 얘기했냐? 그때는 왜 침묵했다가 지금 떠드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전문을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MBC 내부에서 봤을 때 MBC가 얼마나 지금 언론답지 않은지를, 지금 내부 고발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한 내용을 봐서 그렇지,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죠? 알고 있던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언론 대접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가 지금 뭐 시청률이 형편없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안 태주는 바람에 아주 이 MBC 개 탔어요. 자기네가 민항기로 하루 일찍 출국해서 여기 떨어진 모습에다가 뭐 장비 들고 가서 힘들다 뭐 이러면서 지금 거의 개 탄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해줘서 고마워 이런 분위기죠 지금. 자, 여기에 대한 언론 대응 볼까요? 조선일보 감정적이고 단선적이다. 동아일보 자의적이고 경솔했다. 경향신문 외신 기자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 라고 지금 진보 언론, 보수 언론하고 상관없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MBC가 저렇게 오보를 하고 왜곡 보도를 하는 거는 주어진 절차가 있잖아요.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언론중재위가 있고 뭐 형사법으로 그 명예훼손이나 허위 보도로 그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법적인 거 고소고발하고 언론중재위라는 절차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법적이고 언론중재위를 통하고 이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 그 대응은 비행기 안 태워줘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정권 바뀌면 자기들도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험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과 상관없이 잘못한 놈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들이 지금 없다면 장치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장치가 있다면 그 장치에 의거해서 해라. 예측 가능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뭐 이번 그 하나의 해프닝이죠. 하나의 해프닝인데 굉장히 대통령실한테 손해가 가는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수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실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손해가 가는 일을 왜 하냐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전에 이 MBC 노조가 얘기한 거 이거 보셨죠? 이런 언론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뭐 같으세요? 시청률이 저렇게 떨어져도 계속 저럴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준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분을 정부가 갖고 있어요. 방송문화진흥원이라고. 그리고 정수장학회가 30%, 방문진, 그러니까 정부 지분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청률 신경 안 써도 돼요.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그러면 그렇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공영방송이면 공영방송답게 해야죠. 그죠? 정부 지분이 70%이면 어떤 점이 좋냐면 쫑골 사장이 없잖아요. 쫑골 사장이 있으면, 사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면 본인이 뭔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으면 언론사로 제대로 경영을 할 거고, 아니면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면 시청자들의 마음을 잡겠다라는 자세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 지분이 70%인 언론사는 어떤 장점이 있냐? 주인이 없잖아요, 사실. 별로 통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는 나빠도 누가 쫑골 사장이 없고, 그러면은 스스로의 사명감이나 그 언론의 윤리에 따라서 공영방송답게 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현대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무슨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질과 윤리, 규범, 언론인으로서의 규범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MBC 노조가 얘기한 걸 보세요. 이분들의 그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MBC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행기에 안 태워주고 이런 거보다 더 근본적인 해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걸 공영방송으로 우리가 정부가 지분을 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지분을 쥐고 저 사람들의 인생을, 복리를 저렇게 보장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지금 YTN 지분을 팔아넘기기로 지금 정부가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경향신문이 뭐라고 써내면, YTN 지분 공공성 약화시킬 민영화는 안 된다. 공공성이 원래 있었냐고요. 이 얘기죠. 지금 제일 악명 높은 공영방송에 탈을 쓰고 공영방송 같지 않다는 평판을 듣는 언론사가 YTN, MBC, 그다음에 교통방송, TBS 이런 곳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편하게 정부 지분으로 종사자들을 편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편향성을 마음껏 발휘하게끔 내버려 두는 게 어째서 그게 공공성이냐. 그런 판단이 들었다면 저는 정부 지분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즘에 얼마나 수백 가지의 언론과 방송이 있는데 공영방송이나 공공 언론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YTN 지분을 내놓은 모양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MBC도 좀 정부 지분 넘겨야죠. 시장에다가. 정수정학회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연관된 뉴스인데 가스 난방공사 사장의 이딴 낙하산.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리고 YTN이나 MBC나 TBS나 그걸 누구한테 넘기느냐 이런 것에서 잡음이 나오면 안 됩니다. 뭐 친한 사람 줬다거나 뭐 낙하산을 뭐 한다거나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왜냐하면 MBC나 교통방송 TBS나 YTN이나 이런 언론사들이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세요라고 이제 정부가 뒷배를 봐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인데 원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치인데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 특혜를 줬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공영방송을 유지하면서 우리 편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거나 이러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뉴스 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MBC가 4억을 매각하면서 2018년에 세금을 탈루해서 520원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 단독인데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가? 이 뉴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520억을 추징금으로 했는데 그 중에는 이 4억 매각에 따른 세금 안 내고 탈루한 거랑 그 다음에 분식회계한 거, 그 다음이 임원들이 현금으로 업무 추진비 쓴 거 20억.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는 요즘에 2010년 중반 이후로는 업무 추진비는 무조건 카드입니다. 현금 안 됩니다. 현금이 거의 그건 횡령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20억 가까운 돈을 임원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가져갔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회사는 굉장히 규율이 없는 회사예요.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벌릴 수 있는 거는 정부 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인 거죠.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이제 공영기관의 잔치죠. 잔치. 그런데 요걸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 어떨까요? 미우니까 세무조사가 국세청이 10월 6일 날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MBC 지난번 순방 기사 이후죠. 그래서 이걸 보면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기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의심 가는 일이 있을 때 비정기조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타이밍상 지금 지난번에 그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를 마치 다른 대역을 쓴 거를 밑에 자막을 안 단 거,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나간 건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비정기 조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국세청이 이것들이 사옥을 매각하면서 돈을 꽁친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 나가서 지금 잘 파악을 한 거죠. 물론 MBC같이 공영기관이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말거나 겁낼 거 없을 정도로 평소에 잘했어야지.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는 세무조사입니다. 근데 타이밍상 국민들이 미워서 나갔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